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된 지난 5일 국회에서 국가기관 첫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기념물로 자리 잡을 성경의 벽이 오는 4월 건립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겐 결혼의 확신이 들기까지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해된 교회가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째 되던 지난 5일 첫 국가기관 차원의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유가족과 생존자는 슬픔에 울부짖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제도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지도부와 유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첫 공식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행사 주관을 맡은 생명안전포럼 우원식 대표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어 남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모제는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모와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마음으로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위로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더 이상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여야가 함께 준비한 국회의 다짐을 밝혀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담담히 단상에 오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결국 울분을 토했습니다. 생존자 김초롱 씨는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가 유일한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석 달이 걸쳐서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시간이었는데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다시는 살면서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29일 이후부터 하루하루를 사는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면서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도록 공식 합동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허름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시청 광장 앞에 있는 허름한 천막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와 서울시에서 많은 국화꽃과 많은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다짐을 낭독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기독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의 추모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500여 명은 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하며 재앙 수준의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난해 8월 100m에 달하는 성경의 벽이 국내에 건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건립이 상당히 진행돼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벽에 담긴 의미와 건립 목적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는 공간, 경기도 양평군의 안데르센 파크입니다. 이곳 주변엔 기독교 기념물과 교회 등 여러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파크 내부에도 예술작품을 비롯해 파이프 오르간, 오래된 성경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성경의 벽 건립을 시작하며 또 하나의 기독교 기념물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2015년 청주 비엔날레 예술제 감독을 역임한 전병삼 작가는 최대 100m에 이르는 성경의 벽을 디자인했습니다. 성경의 벽에는 7,000장의 스테인리스 패널이 사용되며 패널에는 훈민정음체로 적힌 성경 말씀이 새겨집니다. 작품 설계에 참여한 김형우 건축가는 자연 속에서 한눈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또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조형물인데 나중에 다 이제 완공이 돼서 저도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저 앞에 서게 되면 성서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경험을 갖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성경의 벽 건립을 주도한 송기론 목사는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모습을 예술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성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벽을 세워 기독교의 영성관광에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대한민국에 이제는 파이프 오르간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거꾸로 한국을 찾아와서 이것을 다시 보게 하면 어떨까? 우리도 세계에 이것을 좀 자랑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성경의 벽은 부활절 하루 전인 오는 4월 8일 건립 예정입니다. 송기론 목사는 이에 대해 올해 부활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을 맞는 시점이라며 성경의 벽이 어려움을 이겨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원입니다. 최근 결혼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가진 조건, 이른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통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소통만큼 중요한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년기획 올해는 결혼한다. 두 번째 순서로 청년들이 바라는 결혼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혼 남녀가 결혼에 앞서 갖는 고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해 한 결혼정보업체가 발표한 2021 혼인-이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복수응답자 74.9%가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꼽았고 가정소홀은 53.3%,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을 51.6%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소통의 문제는 어떤 결혼 조건보다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은 결혼 전 연인과 합의하고 싶은 사항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학력과 외모, 경제력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중요했던 예전과 달리 가사분담과 자녀 양육, 양가 예절 등 소통을 강조한 관계중심적 배우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 조건보다 소통과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천의 결혼도 가치관이 맞는 신앙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 것을 얘기를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들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이게 어렵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소개팅 예능 프로그램에 참가해 서로가 크리스천임을 공개하고 커플로 맺어져 5개월 만에 부부가 된 육승준, 박정은 씨도 배우자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늘 원하던 그런 대답들을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를 듣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맞을 수 없는데 결국 다른 부분이 무언가는 하나 있을 텐데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좀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조금 서운했다라면서 이제 본인이 마음 상했던 부분을 저에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모든 이제 결정이 끝난 상태였어요. 촬영 끝나고 나가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 책 결혼을 말하다의 저자이자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팀 켈러 목사는 결혼에서 대화의 영역이 중요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He's trying to get across the fact that you change, your spouse changes. The basis of your marriage can't be the feeling, and the basis of your marriage can't even be we're just kindred spirits because your spirits will go in and out of being kindred. The thing that keeps it is the promise. I made a promise. I've made an appointment with you in the future to be your husband. 결혼에 확신이 필요한 크리스천 청년들.
전문가들은 신앙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을 때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위드 코로나19 한국교회 내 선교적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난을 부활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포럼에는 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장인 김한호 목사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 등이 발제에 나섰고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동규 목사는 변화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므로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연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목회데이터 연구소 골드플래닛과 함께한 조사에서 2022년 한국교회의 가장 큰 4대 이슈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목회자 강력범죄,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을 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언급된 횟수만 보면 목회자 강력범죄가 가장 높았고 관심도와 참여도는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가 높았으나 단기간에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것은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는 교회는 희생자와 유가족 곁에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므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잘 보여줘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 확진자 감소를 반전시킬 만큼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5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정도 후면 확진자의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오히려 확연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부터 1957년생이 포함돼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습니다. 현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전문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합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새롭게 설치된 전국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10곳 중 7곳은 가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전지 설비의 빠른 보급 속도에도 실질적인 가동률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후관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설치된 전국 연료전지 발전 설비 384곳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인 설비는 123곳으로 3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발전 설비는 모두 정상 가동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의 강행 의지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에
해양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관계 강요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산 식품 구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어민단체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이 탐지된 지 일주일 만에 미 공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반에 대한 미 의회의 청문회가 오는 9일 열립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중 정책 평가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앞서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즉각적이고 소상하게 정보를 받고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행정부 정책의 전체 스펙트럼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동시다발 공세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 재편 작업에 돌입했으며 최소 5개 전선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예비군 동원령으로 확보한 병력을 점령 지역에 집중 투입해 동부 및 남부 전선 돌파를 본격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앞둔 상황에서 동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가 자국에 주둔 중인 UN 평화유지군 인권대표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말리 군부 대변인인 압둘라의 마이가 대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말리 외교부는 기욤 응게파 아토노독 안달리 유엔군 인권대표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가 대령은 이번 조치는 안달리 대표가 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복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안달리 대표는 말리 정권과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말리 사회의 대표를 스스로 정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내일도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맴도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1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와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년 전 동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재난을 안타까워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